현대과학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과학의 발전은 번개가 신의 분노가 아니라 그저 빗방울이 상승기류를 따라 올라가 플라즈마 상태가 되며 그렇게 생성되는 전기일 뿐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고 있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구시대적인 천동설과 기독교적 창조론은 우주과학기술의 발전과 다윈의 진화론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어느 날 과학의 발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이면에는 이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들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내 행동이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경험은 다들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죠. 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구독자가 10,000명도 안 됐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몇몇 영상들이 준수한 조회수를 올리며 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올릴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스크립트를 쓰고 별 생각 없이 여러 종류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고 그 누구도 보지 않더군요. 그때는 책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괜히 부담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 하나를 만드는 것도 많이 확인하고 다수의 친구들에게 대본을 보여주며 의견을 묻고 반영하곤 합니다. 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다소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작 저도 이렇게 책임감에 부담스러운데 역사를 바꿔버릴 만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당신이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영향을 주게 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양자역학의 기초전제인 불확정성 원리를 만든 하이젠베르크는 당시 나치 독일의 카이저 비레름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원자폭탄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1923년 22살에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26살에 라이프치히 대학의 정교수가 된 20세기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를 알고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이다. 물론 실수를 알고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하이젠베르크 본인조차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회전국 과학연구소의 수장으로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하이젠베르크를 비롯한 독일의 우라늄 연구팀은 위험한 과학기술 개발에 참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실제로 말했죠. 나쁜 편을 위해서는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원자폭탄을 좋은 편을 위해서는 만들어도 되는 걸까? 어떤 일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그의 행동들과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그들이 원자폭탄을 만들려는 열렬한 의지는 없었다. 이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 공개된 그들의 대화 녹음 파일은 그들은 만들 의지도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연구 수준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밝혀지기도 했죠. 어쨌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한국의 경우 한국과학기술단체에서 제정한 과학기술인 윤리 강령에서 과학기술인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책임 있는 연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기술이 인간의 삶과 복지 향상 및 환경 보존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승리를 위해 또 순수하게 영구적 성취를 위해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미국의 과학자들은 원자폭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과학기술 개발에서 손을 떼야 될까요? 손하철 교수는 2008년 물리학과 첨단기술에서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기업이나 국가연구소에 고용되어 활동하므로 사회적 책임의 주체가 되기 어려우며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1등 과학기술 개발이 국가 간 다툼에서 승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처한 환경 자체가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요. 저는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기술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므로 선과 악을 초월해 있으며 과학은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했던 그 말에 동의합니다. 과학자는 연구와 기술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만 충실하는 삶일 뿐 그 응용은 그들의 손에서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던 날 리처드 파인만은 레스토랑에서 신이 나서 드디어 떨어졌겠군 이렇게 말하며 폭파 반경을 계산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또 파인만과 함께 원자폭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존 폰 노이만은 말했죠. 내가 몸담고 있는 세계에 나는 책임이 없다. 물론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을 보며 그 사실을 자신이 예견했다면 1905년에 자신이 밝힌 상대성 이론을 찢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죠. 사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는 과학이 종교나 철학 여러가지 것들을 박살내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했듯 종의 기원을 썼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기독교적 창조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현대의 우주론들은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빅뱅이 창조했으며 다분히 과학 원리와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도구는 죄가 없습니다.
우라늄이 분열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원자폭탄의 가능성을 알지는 못했죠. 과학기술의 발전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과학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AI 면접관이 취업시장에까지 나타나는 요즘, 또 인간의 두뇌쯤이야 월등히 넘겨버린 컴퓨터가 생겨버린 이 시대에 뛰어난 과학기술이 무서우니 과학 연구에서 손을 떼자는 그런 것들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과학자의 책임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에 영국의 분자생물학자인 루이스 롤버트의 말로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학자가 아니다. 그들은 권한이 없다. 사실만 말하자면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